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윤명입니다. 8월 10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유튜브 방송 마이크를 키죠?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에너지를 충전해서 정상으로 돌려야 되겠죠. 그동안 금융시장은 꿈틀꿈틀거리다가 어느새 이더리움이 2025년 최고가를 뚫어버렸습니다. 자, 비트코인도 고점권 부근에서 매물대 없는 지역에 임박을 앞두고 있죠. XRP 또한 리플과 SEC 소송이 완전 100% 그동안 99.99999였죠. 이미 마음속에는 100% 끝나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만 공식적인 발표만 있을 뿐이지요. 그리고 시장은 버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준비하고 있고요. 코인시장 또한 이제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유동성을 들이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슈는 뭘까요? 바로 글로벌 M2 통화량, 돈의 유동성입니다.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4조 달러로 돌파합니다. 얼마 전에 3조 달러였죠. 이 중 비트코인이 약 2조 3천억에서 2천억 달러, 알트코인이 약 1조 7천억 달러입니다. 그중 이더리움이 5천억, XRP가 약 2천억, 요 언저리예요. 그런데 그중 비트코인이 전체 코인 시장 중에서 2조 3천억, 50%에서 60%를 담당하고 있다. 지금 도미넌스가 아래로 쭉 내려왔습니다. 2025년도는 어떤 장일까요? 본격적으로 기관들이 알트코인의 시장에 유동성을 들이미는 그 시즌이 원년입니다. 자, 보시면 4조 달러 돌파했고요. 알트의 시즌이 왔다. 이더리움 4천 달러 돌파, 올해 최고가. 이더리움이 상승에 나왔던 건 그동안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수백 번 목이 터져라 강조해 왔었죠. 먼저 팩트라 업그레이드로 스테이킹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죠. 32 이더리움 제한을 2048, 2048 이더리움을 상향하게 되면서 대형 스테이킹 업체들이 이제 이더리움을 기관들이 더 많이 짱박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핵심은 뭘까요? 스테이킹 도입이죠. 현물 ETF의 스테이킹 도입. 이걸 누가 진행하고 있을까요? 바로 블랙락입니다. 블랙락은 SEC와의 승률 99.99%예요. 블랙락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 추가 신청합니다. SEC 승인을 기대하고 있다. 이게 7월 18일이죠. 자, 그러면 블랙락이 SEC와 함께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시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가격은 사상 최고가, 2025년도 최고가를 뚫었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영역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비트코인도 매물대가 없는 지역, 이더리움도 매물대가 없는 지역, XRP도 매물대가 없는 지역으로 다 들어가게 되겠죠. 이 중 비트코인도 상승이 나올 겁니다. 비트코인도 상승이 나오지만 BTC의 상승폭보다 XRP와 이더리움의 상승폭이 압도적으로 큰 그게 2025년도 버블장입니다. 아름다운 탐욕 오고 있다.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 버블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샀다 팔았다 하고 계신가요? 샀다 팔았다 하면 이 버블에 합류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상 최고가를 계속 경신해 나가면서 방대한 버블이 지대로 올 겁니다.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겠습니까? 아니면 찔끔 먹고 빠지겠습니까? 찔끔 먹고 빠져가지고 또 들어와서 또 호구가 될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더리움 비축 기업 ETF 올해 190억 달러 규모로 매집하고 있다. 이더리움 트레저리, 비트코인 트레저리, XRP 트레저리.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과 XRP와 이더리움을 그 기업의, 그 정부의, 그 기관의 중심 자산으로 잡고 자산은 늘려나가는 거예요. 보통 보게 되면 대차 대조표 이런 게 있습니다. 유동자산, 고정자산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부채와 자본이 있는데요. 이 중에 핵심 자산에 이 자산에 유동자산은 현금 있죠? 현금 등가물 3개월. 금융자산 이런 게 있는데 핵심 자산, 고정자산은 건물 있죠? 대표 토지 이런 게 있는데 이 핵심 자산에 바로 XRP, BTC, ETH로 장착하게 된다는 게 새로운 통화혁명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3대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현금 흐름표를 이해했어야 유가, 금리, 환율을 이해하고 나서 블록체인을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 각 산업, 반도체, 조선,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가전, 유무선 통신기기 이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하고 나서 기업을 오랜 시간 동안 동행하면서 투자한 이후에 블록체인을 이해했다면 지금 재무제표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통화 공식이 바뀌는 거예요. 계속 보시겠습니다. 이걸 아는 트럼프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트럼프의 아들입니다.
에릭 트럼프, 이더리움 슈퍼시전 줄줄이 청산돼서 흐뭇하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직접 트럼프 일가 주도로 월드리프트 파이낸셜 15억 달러 자금을 조달을 추진합니다. 자, 트럼프 아들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월드리버티, 여기에서 직접 많은 자금을 조달해서 코인을 매집합니다. 게임 끝난 거죠.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에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최대 전주가 트럼프예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아래에 있는 SEC, CFTC, OCC, FDIC, 거기에 119대 의회와 함께 시스템과 규격을 맞춰 나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리플과 SEC 소송이 공식적으로 종결이 됩니다. 직접 제스케이 필라니 당사자들이 항소심 공동기각을 신청했습니다.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사실상 SEC와 리플의 수는 처음부터 쉬웠다. 가격은 이미 매물대 없는 지역에서 한순간에 폭발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각국 중앙은행 비트코인 매입을 시작할 듯하다. 이걸 어디서 얘기해주죠? 피델리티 보고서, 달러의 4대장이죠. 올해부터 각국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블랙록이 각국 중앙은행 대체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고려하고 있다. 이 말이 뭘까요? 자, 외환 보유고가 있습니다. 미국은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달러를 발행하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가 필요 없어. 그래서 준비자산이라는 명칭을 따로 쓰고 있죠. 이게 트레저리입니다. 근데 대한민국과 다른 국가들은 이게 외환 보유고가 필요해요. 비상금이죠. 한 국가의 비상금. 무역 거래할 때, 물건을 사고 팔 때, 그리고 각국에서 차입금, 돈을 빌려올 때 달러나 이런 걸로 갚아줘야 돼요. 단기 차입금.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과 채권 시장에 투자를 하잖아요. 얘네가 털고 나갈 때 들어야 될 돈, 이게 비상금이죠. 이거를 어떻게 지금 보유하고 있냐면 첫 번째가 미국 국채, 두 번째가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위안화, 국제결제통화, 세 번째가 금, 네 번째가 IMF 통화 인출권이에요. 여기 BTC가 들어가고 XRP와 이더리움, 얘네들이 들어가게 된다. 지금 피델리티와 블랙록에서 중앙은행들이 BTC를 매집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더리움 또한 지금 상장 기업과 함께 금융기관들이 매집을 시작하기 시작했죠. 이게 XRP로도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직접 트럼프가 본인의 SNS에 언급했었죠. 뭐라고 언급했었죠? BTC, ETH, XRP, 솔라나, 에이다. 이게 그레이스케일 라지카 펀드에 직접 들어가 있는 것과 동일하죠. 그리고 곧 그들은 지금 나오고 있는 상승장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XRP, 과연 다음 영역대는 어딜까요? 이 매물대가 없는 지역으로 가게 되면 이때 오랜 시간 동안 응축하고 뚫어버린 다음에 보시면 이때 280일 동안 600배가 넘었고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900배가 넘었습니다. 과연 이 상승장이 고작 3달러, 7달러일까요? 17달러일까요? 40달러일까요? 100달러일까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합류해 있어야 됩니다. 한순간에 폭발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지금 이더리움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한 달 동안 흐름이 쭉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거를 1년으로 보게 되면 자 보시면 좀 내려왔죠. 여기 저점을 깼습니다. 2024년 작년 12월 달에 미니 상승장이었죠. 이거를 훨씬 더 깨는 도미넌스의 하락폭이 예상이 된다. 이 말의 뜻은 뭘까요? BTC도 상승을 하는데 XRP와 이더리움의 상승폭이 압도적으로 클 거라는 걸, 알트의 대시즌이 도래한다는 것을 확신하면 됩니다. 그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을까요? 바로 글로벌 통화 유동성.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연준은 페드는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M2 통화량에는 M0가 있고 M1이 있고 M2가 있고 금융기관 유동성이 있고 광의 유동성이 있습니다. M1은 현금, M0는 현금, M1은 정기예금, 수시입출금 예금, 자유예금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M2는 2년 미만의 통화량입니다. 대표적으로 CD와 CP 2년 미만의 통화량. 그 다음 2년 이상의 통화량을 금융기관 유동성, 광의 유동성이라고 하죠. 이 M2의 통화량이 지금 늘어나게 되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이게 주식으로 갔다가 드디어 이 막대한 자금이 코인 시장, 함께 알트코인 시장에 들어온다면 과연 어떠한 파급력을 보이게 될까요? 시장을 제대로 읽는 게 돈을 버는 핵심 원리입니다. XRP 현물 ETF 이미 저는 100%로 보고 있어요. 리플과의 소송이 종료가 되면서 증권과 상품에 대한 규격이 나오게 되면서 이더리움에 대한 현물 스테이킹 도입, 이더리움이 증권선 시비에서 벗어난다. 많은 코인들이 증권선 시비에서 벗어난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 버블장에 빠지겠습니까? 지금 많은 개인들이 여기 합류하고 있지 않아요. 시장을 못 읽으니까 돈을 못 버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거기에 보이지 않는 손, 걔네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가격은 결정이 된다.
이걸 다시 한번 첨부시켜드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고래, 보이지 않는 공급을 통해서 가격과 미래와 규칙을 만들어냅니다. 걔네가 지금 상승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기 잡는 방법과 원리를 제대로 배워야 되겠죠. 그 채널을 만나는 게 저는 기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